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반도체 업황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언급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모두 다 출하량이 예상치보다 더 부진했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폭도 크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적자 규모는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재고 부분입니다. 1분기에도 역시나 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출하가 증가하긴 하겠지만 보다 증가폭이 커야만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반도체 실적 개선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하반기 업황과 또 실적 개선에 주목해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부정적인 전망은 물론 맞지만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살아나라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에 관한 업황보다 자세한 내용들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살아나라 반도체. 예,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반도체 죽어 있는 거 같지 않은데 심장박동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효과까지 넣어주시고 네, PD의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자,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가 마이크론 나왔죠. 실적 분석 좀 해보고요. 그리고 부상하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투자 전략. 정말 근간이 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안 잡고 갈 수가 없겠죠. 네. 역시나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자체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의 미리 보기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업황을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또 연쇄적으로 발표가 될 거니까 당연히 마이크론 실적을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은 이제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반도체 업황은 지금 이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과연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그대로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좋게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역시 실적이 안 좋구나, 여전히 안 좋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지금 이제 3분기 업황 회복 기대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결론적으로 마이크론테크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예측한 것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의 형태가 나왔죠. 많이는 아니네요. 예, 많이는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했던 수준의 범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론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왔었던 건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론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메모리 칩 재고 관련해서 먼저 고객사들의 재고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업계의 수급 균형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를 확신한다. 그러면서 기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은 신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챗GPT에 대한 열풍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게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칩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메모리 업황이 더욱더 회복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할을 하는군요, 챗GPT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예측보다도 못한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 계단식 하락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일단 뭐 하락폭이 조금 이제 줄어들기는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기대감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마이크론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었고, 오늘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서는 바닥을 좀 더 예측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되겠죠. 부상하는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통상 시장에서는 2분기 바닥, 3분기 다시 상승, 요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도 투자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메모리 쪽에 안 좋았던 기억이 정말 강하잖아요. 너무 길었고 작년 내내였으니까. 그래서 메모리 허팡 회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림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모리 업황을 보게 되면 챗GPT 최근에 핫하죠. 그러면서 이제 AI 쪽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수요, 그 다음에 신규 D램 교체가 더더욱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D램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표거든요. 그러면서 2분기 지나가면서 아직까지는 공급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네. 3분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슬슬 그 차이가 수요가 이제 역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공급은 그대로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데 수요가 초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3분기부터 완전하게 이 D램 업황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가 공급량을 3분기에 1.91%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4분기에는 이게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면서 네. 수요가 5.8% 정도 앞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메모리 업황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D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분기부터 오히려 이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까지도 결국에는 3분기에 이제 수요가 공급을 한 2.2% 정도 앞설 것으로, 그 다음에 4분기엔 마찬가지 벌어지고. 5.8% 정도 앞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정말 수요가 결국 공급을 앞서게 되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의 그림을 예상을 해보면 네. 2분기에 재고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2분기, 3분기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수요가 공급을 딱 초과해버리는 게 아니라 2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저 격차가 좁혀지면서 3분기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2분기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구나. 요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이 형성되는 쪽을 봤을 때 사실 최근에는 파운드리 쪽,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쪽이었고, 얘기만 그다음에 했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죠. 기메모리 쪽. 그런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다가 최근에는 소부장 쪽으로 굉장히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작년에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시장도 업황 회복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그쪽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들을 먼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만약에 1분기까지도 좋은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뭐 같습니다. 힘들 때 잘 버텼으니까요. 그렇죠. 힘들 네. 때 잘 버텼고 힘들 때 잘 버틴 만큼 이제 업황 회복이 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더 좋아질 거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씩 봐야 될 텐데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받았냐면 일단 하나마이크론이죠. 네, 하나마이크론이 저희가 얘기를 약 한 12,000원에서 13,000원대 예. 이거는 그냥
물려도 된다. 물려도 되니까 그냥 이제 들어간다. 들어가셔라. 그냥 이제 놓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딱 이전 매물 구간인 19,000원 근처까지 바로 이제 갭으로 딱 떠버리면서 그러네요.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마이크론이 후공정적이고 시스템 네. 반도체 쪽에 이제 상당히 수혜를 크게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올해 반도체 업황 살아나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거다. 후공정 쪽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 보게 되면 굉장히 최근에 강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섰네요. 예,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 나왔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실적 좋아가지고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게 되면 그래요. 일단 저점에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어제 살짝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조금 더 늘렸다가 한 요 정도 14,000원 정도 그렇죠. 구간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장비 쪽 중에 이제 한미 반도체 예. 굉장히 흐름이 최근에 좋죠.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조금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다 한순간이네. 네. 그러면 반도체 쪽은 지금 뭐냐? 예. 결국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약간의 이슈 소멸, 기대감 소멸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 뭐 이야기했었던 뭐 원익 IPS, 얘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 윗골이 그러면서 차익 실현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종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최근에 기대감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비메모리 쪽도 디자인 하우스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었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비 쪽들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살짝 이제 눌림 구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가던 게 간다 이 관점이시네요. 가던 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무언가 약간 차익 실현의 분위기 그렇죠. 요게 이제 네. 나오고 조금 있다라는 보고 거죠. 가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한 게 무엇이냐?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어찌됐든 살아날 거니까 네. 그럼 반도체 업황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아.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좀 다른 쪽으로 살짝 네. 비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비메모리 쪽도 너무 상승 나왔고 예. 소부장 쪽도 지금 너무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 덜 상승이 나온 쪽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심데코죠. 기판입니다. 아. 기판이 아직 상승이 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 무엇이냐? 디램 업황의 회복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디램으로의 교체 수요. 결국에는 이제 이 DDR4에서 DDR5로 네.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성능 디램이 지금 시장에 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역할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램, DDR4에서 DDR5로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빨라질 건데 네. 그러면 결국 디램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결국 기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판 종목들을 봤더니 이럴 수가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대덕전자.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대덕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을 또 봐야겠죠. 예. 코리아 서킷은 아직은, 살짝 네. 애매하긴 한데 보게 되면 이전의 수급이 양호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 약간 지금은 눌림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살짝 힘 모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심택은 살짝 힘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판 쪽들을 봤는데 기판이 가기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덕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결국에는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지금 너무 괜찮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훌륭해서 결국에는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오늘 살짝의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러면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24,000원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약 한 25,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대덕전자가. 대덕전자. 네, 예. 그래서 대덕전자 그리고 기판 쪽이 결국에는 이번에 이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온 쪽은 기판 쪽이고 그 다음에 디램 업황 회복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판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덕전자가 가장 수급이 활발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단가로부터 한 22,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한 요 정도 밴드 설정해서 모아가시면 무난하게 수익은 또 나와주겠구나. 하나 마이크론과 비슷한 그림이 지금 이쪽에서 나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판 쪽은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 네. 이제 ML 기판 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수급이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이수페타시스도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수페타시스는 약간 모아간다라기보다는 한번 이제 이렇게 탄력 나올 때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사실 바닥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에서 흐름 나올 때 조금 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덕전자는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은 모아가도 괜찮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바닥 구간이고 디램 업황 회복에 따라서 대덕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MLB 기판은 그냥 이스페타시스 당연히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챗보스의 또 가장 좀 크게 길게 받는 볼 기판 때는?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단기로.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수급을 잘 받아서. 그런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하면 충분히 이전 매물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이 나오겠구나. 반도체는 지금은 기판 쪽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았던 기판과 관련한 매력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고, 짧게, 그리고 길게, 봐야 될 종목까지 정말 그냥 다 찍어드렸어요. 다 찍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수익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반도체가 그냥 쭉쭉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에는 업황이 완전히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종목들이 이제 이미 좀 순환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좀 쉬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어떤 2분기에 기대감을 형성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수급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좀 장비 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또 도는군요. 예, 또 돌 거니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이미 이제 순환이 좀 잘 나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라서 조금 이제 누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나오면서 반도체 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실적 잘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대장주를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는 아직까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발 이슈가 한번 나올 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소부장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하게 그냥 이 구간 나올 때마다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순환이 돈다라고 했을 때 네. 소부장, 파운드리 쪽 다 돌았으니까 네. 이제 기판 쪽이 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좋은 최근하고 상승 나왔잖아요. 움직였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수급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또 추가적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2차 전지도 너무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아마 오늘 쉬었으니까 예. 아마 조금 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약간 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이끌었던 그림을 또 나타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는 올해 내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2분기 기대감, 3분기 좋아질 거고 4분기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반도체는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올해 내내 보면서 접근할 만한 구간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그리고 이 비메모리, 메모리, 기판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역 내에서 또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한번 선별을 하셔서 종목도 순환 돌 때마다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또 올해 반도체 쪽은 효자 종목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팅을 딱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종목 보시면서 패스트 팔로우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시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